참예수님, 우리 조각가 한진석 여생입니다. 지난 9월 5일 날 김대건 신부님상을 설치를 하고 9월 16일 날 축성식을 아주 거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에 모셔지게 됐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베드로 대성전에 모셔지는 것은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큰 역사적인 게 아니라 이건 세계적인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김대건 신부님이 모셔진 이 자리는 550년 동안 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여태까지 비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하느님께서 요 자리는 김대건 신부 자리하고 정해놓으신 자리. 550년 동안 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김대건 신부님,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이런 자리에 모셔지게 됐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지금, 여기가 베드로 대성전인데요. 오른쪽 그 외벽에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외벽에 그 안쪽에는 그 피에타상이 있어요. 그 피에타상 바로 바깥에 우리 그 김대건 신부님상이 모셔져 있고, 이 왼쪽에는 벽이 있는데 사람 관람자가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뒤쪽은 더더욱이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많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꾹볼라를 보고 내려오면서 또 선물방에 들르기 위해서 또 그 교황님들, 역대 교황님들 무덤을 보고 나오면서 꼭 지나가게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모셔지게 되었고, 이 자리는 그 역대 수도의 창시자들만 이 외벽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수도의 창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지금 이 장면은요, 최근에 어떤 지인이 보내온 사진이에요. 요거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결같이 거기를 쳐다보면서 정말 신기하고 자기네가 보지 못한 새로운 성인의 그 성상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좋아하고 놀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요거 새로운 이 자리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놓여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님께서 바티칸의 장관으로 가셨는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되셨습니다. 장관으로 가셨는데, 성직자로 장관으로 가시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주교님이시다가 대주교가 되셔가지고, 금방 여기 장관은 추기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님으로 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황님께서 우리 추기경님을 굉장히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자문도 듣고 이야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같이 상의하려고 장관을 모셔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가장 존경하는 우리 유흥식 나자로 추기경님께서 대본중학교, 대본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셔서 교황님한테 김대건 신부님이 세워지기를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황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놓여지게 되고 교황님이 허락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추기경님께서는 건의를 하고 건의만 했을 뿐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작업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 것은 수석 사제로 계신 바티칸의 마우로 감베띠라고 하는 추기경님이세요. 이 추기경님이 이태리 분인데, 이분이 이제 총칙을 지고서
우리 김대원 신분상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는데 이태리에서 한번 공모를 하시게 되는 것 같았어요. 공모를 하고 이제 많은 지명 공모 같은 식으로도 하고 공모도 하고 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모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추기경님께서 김대원 성인은 한국의 성인은 한국 작가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정말 강력하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이 진행을 하시다가 양보를 하시고 우리 추기경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김대원 신부님상을 한국 작가가 만들게 되었고 또 한국 작가들에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작가들을 선별을 하는 가운데 저가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그 선유하고 모형을 좀 김대원 신부님상을 우리나라에서 너가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모형도 좀 제출해 줄 수 있고 안을 좀 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신기하게도 김대원 저는 그 돌 조각을 한 50년 가까이 했어요. 1975 제가 75학번인데 1975년도부터 지금까지 돌만 줄곧 작업을 하고 81년도에 이탈리아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조각을 더 하고 싶고 돌이 나는 까나라와 그 아카데미아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태리를 갔다 왔고 거기서 그러던 중에 그 한동훈 복자상을 만들게 되었고 한 2년 3년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대전교구청에 김대원 신부님상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돌을 한번 신부님을 하나 만들었어요. 세종시에 새로 교구청을 이사하는 그런 곳에. 그리고 조화산 바오로 성인을 또 최근에 김대원 신부님 하기 전에 만들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그 하느님은 아셨는지 그걸 다 하고 나서 사실적인 작업을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황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료를 좀 이렇게 달라. 그래서 자료를 내서 검토를 하고 아마 회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마우로 추기경님은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은 이 중요한 자리에 한국의 서민이 놓여지는데 혹시라도 여기 미켈란젤로님이 베르니님이 이런 대가들의 작품이 놓여져 있는 곳에 그 검증되지 않은 한국 작가가 자기네가 잘 알지 못한 한국 작가 작업을 했을 때 잘못 만들어지거나 혹시 이상한 작품이 나오면 이 베드로 대성당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제가 모형을 결국 4개나 만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서 3개는 보냈고 하나는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심사를 받는 중이에요. 심사를 받는 중인데 정말 많이 떨렸죠. 그 어깨도 무겁고 이 중요한 일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추기경님 계시고 그 미술 담당자와 건축가와 우리 마리아 보조기 마리아가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저도 이태리에서 10년을 공부를 했지만은 아무래도 그 통역을 이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는 조각을 주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조기 마리아가 통역을 잘 해줘가지고 1차 통과가 되고 또 여기까지 가서 요건 2차 심사하는 건데 배경을 제가 열흘 있다가 2차 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에 제가 그 옛날에 작업하던 10년 동안 작업을 하던 피에트라산타에 가서 배경을 만들어가지고 그 성상의 크기와 또 여러 가지를 수정을 하고 해서 이걸 갖다 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열흘 동안에 어떻게 배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왔느냐. 그 전에 이제 형상은 있었지만은 여기에 딱 맞는 어울리는 크기와 이런 것을 여기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박수를 치면서 너를 기대해보고 좋은 작품을 해달라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신문기자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이 중요한 자리인 것 같고 또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신부님도 계셔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다른 데서 기자들하고 인터뷰하거나 하지 않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작가가 선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대리석을 찾는 일이에요. 성상의 크기는 높이가 3m 77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3m 77은 꽤 커요. 왜 그러냐면 1m하고 2m의 차이는 2배가 아니라 8배가 돼요. 부피가, 무게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크기로 말하면 꽤 커요. 그래서 이 돌을 한 조각, 원피스로 작업을 해야 되고 대리석은 까라나에서 나는 돌을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교황청의 방침이 있어가지고 까라나에 가서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m 77이기 때문에 실제 돌은 4m가 넘어야 돼요. 잘라야 되고 가로도 182cm가 그런데 2m가 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돌을 찾기는 했는데 보면은 크랙이 많고 무늬가 많고 그러니까 무늬도 없어야 되고 크랙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미켈란젤로도 옛날에 여기 와서 까라나에 와서 그 석자대를 뒤지고 몇 개월 동안 돌을 찾고 그랬는데 저도 5개월 동안을 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81년도부터 그 까라나 아카데미, 까라나 미술대학을 다닐 때 같이 다녔던 그 친구들이 그 동네에 까라나 아카데미의 교수가 되고 밀라노 대학 교수가 되고 그 동네에 아주 유지가 큰 작업을 하는 좋은 작가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해쳐 모여가지고 우리 친구가 한국에서 그 성인상을 베드로 대성전에 모시게 되었으니까 우리 좋은 돌을 찾는데 모두 다 나서가지고 찾자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다 나서가지고 찾았습니다. 이게 찾는데 5개월 걸렸어요. 이제 그 8월부터 찾기 시작해가지고 8월 1일부터 찾기 시작해가지고 23년 1월 9일날 최종적으로 돌을 들어보고 또 컴퓨터에 넣어서 크기도 확인을 해보고 방향도 결정을 하고 찾았는데 제일 좋은 돌을 쓰는 사람이 미켈란젤로예요. 근데 미켈란젤로가 쓰는 돌보다 더 좋은 돌을 찾았어요. 이 사람의 속을 뭐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러죠. 저희 돌주먹을 하는 사람들은 돌 속은 더 알 수가 없다. 이 속에서 크랙이 나와요. 속에서 크랙이 나와서 작업을 하다가 크랙이라는 게 금이죠. 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20년 지나면 자꾸 그 크랙이 커져요. 그래서 그 크랙이 하나도 없는 돌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엔 뭐 여러 가지 기술 과학적으로도 찾긴 하는데 저는 이 이탈리아의 도사들 아주 돌 보는 데에 도사들이 나서가지고 찾아주어서 아주 금이 없고 무늬도 없고 느낌도 따뜻하고 또 밖에 놔야 되니까 강하고 이런 그 최고의 돌을 찾게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자기가 조각하는 것을 돌 속에 갇혀져 있는 인체를 해방시켜주는 게 자기 일이라고 했어요. 저도 이 돌을 보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 성상을 아주 완전하게 해방을 시켜주고 그 완벽하게 만들어진 성상을 베드로 대성전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돌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얻은 것 같은 이 돌이 만약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돌이면 하다 말고 다시 해야 돼요. 원점으로 다시 돌 찾아가지고 가야 돼요. 이 돌값이 한 1억이 넘는데 찾는데 5개월이 걸렸는데 또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돌을 찾아서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 돌을 찾고 결정이 되어졌을 때 거기 주임 피에트라 산타의 주임 신부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신부님 얼른 모시고
왜 그러냐면 축성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축성을 왜 해야 되느냐? 돌 속에 금이 안 가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신부님이 축성을 잘 주셔가지고 금이 안 가게 해주셨어요. 제가 작업한 곳은 로마에서 요 빨간 표시 있는데 로마에서 한 400km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피에트라 산타라고 하는 도시인데 제가 옛날에 여기서 10년을 작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고 이 근처에서 살았던 곳인데 피에트라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고 산타는 성스러운,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성스러운 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 세계의 도시는 조그매요. 인구는 한 3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의가 다 조각을 하는 사람, 전 세계에 조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고 그 세계적인 조각가들의 아트리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그 동산로에서 올라간 거기서 내다보는 피에트라 산타 시 한복판이에요. 요 광장에서 야외 전시를 많이 하고, 아까 우리 신부님이 여기 두오모 성당에 주임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축성을 해주셔서 금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작업하는 공간은 아까 피에트라 산타의 그 니콜라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했고, 제가 임시로 작업장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 제가 거기서 또 잠을 잤던 곳은 그 옆에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한 200m 떨어진 그 니콜라 작업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프란치스코 성당이 있었는데, 그 프란치스코 성당에 붙어있는 수도원이에요. 여기서 제가 한 1년 반 동안을 여기서 이렇게 자면서, 근데 여기 금전에 무지하게 더웠는데 에어컨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참 많이 더웠습니다, 금전에. 그래가지고 아까 돌을 찾아서 마음이 급하고 이제 오랜 좋은 돌을 찾았으니까 빨리 돌을 절단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큰 덩어리는 그 와이어라고 하는 메쉬로 이렇게 잘라내고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요것이 한 5월 달 정도인데 제가 1월 9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5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해요. 큰 외형을 잘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계를 들고 뭐 이렇게 해봐야 큰 진도가 나가지 않고 큰 기계로 와이어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큰 덩어리를 큰 형태를 떨어내고 나서 이제 조금씩으로 세우고 나서 본격적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워낙 높아가지고요. 사다리 놓고 아시나 놓고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건조하면은 먼지가 묻어도 이렇게 날아가는데 땀이 나니까 땀하고 먼지하고 이렇게 막 얼굴 코와 입은 먼지가 없는 것은 마스크를 써서 그래요. 마스크를 벗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하나 또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 김대원 성상의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은 지금 벽감이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 대성전의 벽감이라는 곳에 놓여졌기 때문에 뒷모습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작업을 한 친구가 니콜라라고 하는 아까 얘기한 거기 장인이에요. 이탈리아에서 최고의 장인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건데 이 장인하고 이 작업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공구 쓰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달라가지고 마찰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마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의 경우는 뒤에 잘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작업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저는 뒷모습을 열심히 했거든요. 뒤의 형태를. 우리 신부님 김대원 성상을 만드는데 완전하게 자유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미켈란젤로가 나중에
그 미완성 작품을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노예 시리즈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미완성으로 어느 부분이 뭐 안 보여서라도 덜 된 모습은 저는 원치 않고 오히려 뒷모습이 더 열심히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 오늘 외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이제 아까 아시바를 막 쳐놓고 일을 하니까 앞에 대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대생이 안 맞는 거예요. 기울기라든가 뭐 구체적인 형태라든가 이렇게 안 보여서 아시바를 치워놓고 좀 위험하지만은 저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작업을 하다가 한번 거의 마지막에 떨어졌어요. 저거.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다른 이태리 사람들이 그걸 다 지켜봤는데 저 사람이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뭐 허리뼈, 척추뼈 다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 김대건 신부님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그냥 털고 일어났어요. 아프지도 않고 뼈가 부러지지도 않고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다른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좀 김대건 신부님이 밑에서 받쳐준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신부님이 항상 옆에 계셔 주셨어요. 돌을 찾을 때도 그렇고 또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좋은 니콜라라고 하는 그 장인을 만나고 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항상 옆에 계셔줬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아주 확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좀 마음이 좀 든든하고 편안해졌어요. 근데 아까 그 너무 중요한 자리에 동양의 성인은 처음 들어가거든요, 바티칸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 아까 그 마우로 감베티 추기경님이 걱정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동양 사람의 성인은 만들 수도 없고 저는 저것 따라서 이제 만들기 좋을 치는 거고 뭐 이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이 떨어졌는데도 괜찮고 뭐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 신부님이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거기서 그 동네는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이거 아시죠? 프로슈트하고 멜론인데 하몽이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녁에 이거만 사다 먹어요. 아침은 제가 걱정 중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아프면 안 되겠다. 아프면 왜 사다리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근데 위에서 작업을 할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내려와서 보면은 기울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인상도 뭐 위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여간 수도 없이 오르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는 이태리식으로 안 먹고 달걀을 2개를 반죽을 해가지고 그건 뭐 죽으나 사나 달걀은 먹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점심은 이태리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저녁은 제가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24살에 신부님이 되셨고 1년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한국의 김대건 신부님 상이 몇 군데 있어서 다녀봤는데 조금 나이 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대건 신부님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면서 우리 김대건 신부님은 젊고 담대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근데 이걸 어떻게 다 표현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열심히 김대건 신부상을 만들고 왔더니 그 동상 작업하더라고 애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브론즈가 아닙니다. 동상이 아니고 석상이에요. 석상하고 동상하고 차이점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조각들이 동상이에요. 그거는 흙 작업을 해서 석고로 몰드를 만들고 속에 브론즈로 캐스팅을 하는 거를 동상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석상인데 이 흙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홍익대학교를 나왔는데 홍익대학교 조성과를 들어갑니다.
조속과라는 거는 조각과 소조에 합쳐진 말이에요. 조각은 돌과 나무 같은 걸 깎아서 만드는 거고, 소조는 점토 같은 거를 붙여서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조각이다 보니까 맹점은 한번 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이 얼굴에 아까 얘기한 담대하고 젊고 자비롭고 너그럽고 이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1mm, 0.5mm 가지고 그 느낌이 달라져요. 특히 눈동자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너무 띄어내면은 안 되니까 자꾸 덜 띄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보면 뚱뚱하고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어느 순간에 그 진도가 팍 나가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띄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강했어요. 제가 놓여질 곳이 약간 밑에서 보기 때문에 밑에서 볼 수 있는, 밑에서 봤을 때에, 그리고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 상인데, 이제 모델에게 두루마기를 입혀보고 했어요. 두루마기에 주름도 많고, 그거를 다 표현을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느낌이 안 나오고, 그냥 한 번만 나오고, 그것도 복잡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작가로서 살릴 거 살리고, 죽일 거 죽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작가의 어떤 주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주름이나 뭐 여러 가지는 굉장히 단순화시키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거를 강약을 주면서 표현을 하는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 중간에 우리 그 유흥식 나사로 추기경님이 이렇게 그 중간에 격려를 해주러 오셨어요. 격려를 해주러 오셨는데 로마에서 이제 젊은 신부님 세 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걱정이 되셨죠. 왜냐하면 그 마오로 감비트 추기경한테 이거 우리 한국 작가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참 고민이거든요. 근데 추기경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행복해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아직은 있죠. 우리 추기경님이 오셔가지고 이 피에트라산타를 뒤흔들고 가셨어요. 조용하게. 우리 그 추기경님이 이런 이야기도 누구한테 한 적이 없는 건데 기자들한테도 안 했습니다. 우리 추기경님이 그때가 6월 7일인가 오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주셔가지고 내가 언제 12시 정도에 도착을 할 것 같다. 한 4시간 걸리거든요. 4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로마에서. 내가 가게 되면은 아마 그 동네에 주교님도 오시게 될 겁니다. 그 주교님은 피사에서 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저는 일요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업을 하고 일요일은 꼭 성당에 나갔어요. 아까 그 대성당에. 거기에 그 신부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주교님은 나하고 친하지 않아서 아마 내가 모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하기가 자기도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도 또 주교님한테 드렸죠. 솔직하게. 주교님이 못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시고 올까요? 했더니 우리 주교님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만 오셔도 되고 우리 재밌게 이렇게 작품 보고 얘기하고 식사하고 그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아침에 출발하신다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서 12시에 도착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주임 신부님한테 연락을 또 했죠. 12시면 도착하니까 신부님 12시에 와주세요. 나 오늘 장례일이시라도 있고 다른 거 바빠가지고 오늘 못 가신대. 주교님도 안 오시고 여기 주임 신부님도 안 오신대요. 저는 좀 약간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이것도 오셨는데 주임 신부님이 안 계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또 전화를 했죠. 오시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장례 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우리 지인 신부님도 못 오신다고 하는데요. 괜찮아요.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끼리 맛이 더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죠. 근데 이제 우리 추경님이 오시니까 이 동네 시장님하고 문화 담당관하고 한국의 작가들하고 이태리 작가들하고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식사하시고서는 우리 추경님께서 그 대성 두오모 성당에 가자고 하셨대요. 그 신부님을 만나러 가자. 아유, 그리고 제가 연락을 드렸거든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만나러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 거기 뭐 한 300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 광장에 가서 신부님을 저기 대성당에 가서 신부님이 막 미사를 끝나고 뭐 장례 미사를 끝나고 나오는 중인데 뵀어요. 굉장히 좀 서먹서먹했죠. 근데 그때 마침 장례 미사가 끝나고 그 차에 그 관이 실려져 있고 요 모습을 보고서는 얼른 뛰어가서 기도를 하고 관에다 입맞춤을 하고 근데 이 상주는 누군지 몰랐죠. 추기영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감격스러워하고 좋아하셨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고 퍼져가지고 제가 페드라산타에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부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제가 그 영대 같은 것도 가서 좀 참고로 좀 보여주세요. 있는 영대 없는 영대 다 꺼내가지고 보여주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추기영님이 다녀가시면서 정말 제가 작업하는데 우리 그 편안하고 또 성당에 가도 우리 신부님이 좋아하시고 이제 뭐 다 얘기가 풀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 또 추경님 다녀가셨다고 신문에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 교황님이 5월 24일 날 그 아까 그 고정희 교수가 보여준 베드로 광장, 베를린이 설계한 그 광장에서 교황님이 설교를 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을 주제로 강론을 하셨어요. 1시간가량. 그러니까 그게 5월달이에요. 5월 24일.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굉장한 사랑과 이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잘하셔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작업을 여기 이제 이런 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됐죠. 요거는 교황님 문장입니다. 좌대 옆에 교황님 문장이 들어가고 여기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자 순교자 요건 라틴어로 똑같은 이야기고 연도와 한국이라는 거와 여기 만들어진 날짜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하면서 요 부분을 보니까 너무 가는 거예요. 이거 근데 눕혀서 운반해서 가야 되는데 눕힐 때에 발목에 무게중심이 가게 되면 부러지거든요.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옮기지 이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옮기지? 정말 힘들게 완성을 다 됐는데 밑에 좌대까지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옮기지? 이게 아주 정말 만약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면 발창 꽝이거든요.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추기영님이 6월달에 오셔가지고 가시면서 축성일을 날짜를 가서 교황청에 교황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바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9월 16일 우리 김대건 성인이 돌아가신 177주년 되는 그 달에 맞춘 건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손가락이 뭐 문제가 생기거나 발목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축성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천사가 나타났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피에트라산타에서 정말 최고의 운반할 수 있는 그 기술자, 거기는 마에스트로라고 하는데 마에스트로를 찾았죠. 그래가지고 무게중심을 발목에 가지 않게 전체를 분산을 시켰는데 이거 보세요. 완전히 이 조각을 해가지고 끼워 넣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해서 상자를 요걸 짜는데 두 사람이 일주일이 꼬박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짠 것을 보고 정말 감사드렸어요. 이건 우리 신부님이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을 찾아주셨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적같이 발목에 금이 안 가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신부님을 이 자리에서 만들었는데 이 자리에 빠지고 나가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성령 예수님을 저도 보긴 봤어요. 빠져나가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또 뒤에서 지켜주셨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건 이제 상자가 나가는 장면이고, 이게 또 나가면서 털털거리거나 또 속도를 너무 내거나 그러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또 걱정됐던 게 거기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치할 건가? 아시겠지만은 여기다 설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이태리에서 설치에 이태리 전체의 최고의 그 장인을 또 수배해서 찾았습니다. 저기 김대호 신부님 찾아주신 것 같아요. 민고치라고 하는 회사인데 저는 이거 설치하는데 돈을 많이 달라더라고요. 한 3만 유로 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집을 뭐 몇십 톤이 올라가도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해가지고 여기 도착하는 순간 설치 문제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이제 가서 역순으로 상자를 해체하고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인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들어 올리는데 무게중심을 잡을 때 저렇게 아까 들어 올리잖아요. 무게중심을 팔에다가 걸었어요. 팔에다 걸었는데 약간 기울어지기도 하고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걸 똑바로 잡으려면 1시간 더 걸려요. 근데 신기하게 한번 걸어가지고 딱 올렸는데 바닥에 수평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것도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아주 원시적으로 이제 올리고 나서 밀어넣는 거예요. 밀어넣는 것은 밑에 송판을 2개 깔고 송판 사이에 비누를 발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어넣는 건데,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럴 방법밖에 없대요. 근데 그 자리에 너무 들어가면 다시 빼내지 못해요.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부님이 여기는 내 자리야 하고서 뒤로 싹 들어가지고 딱 잡았는데 뒤자리야. 오른쪽 왼쪽 앞뒤가 딱 맞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조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뭐 예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 내 자리야 하고 싹 들어갔는데 그냥 정확하게.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된 것은 들어가셨는데 이 벽하고 잘 어울릴까라고 하는데 밑에서 마우로 감베티 주변이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다른 조각보다 훨씬 다. 그래서 우리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께서 축성식 주례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마우로 감베티 주교님이 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감사 미사는 우리 나자로 주교님이 주례를 하셨고 축성식은 마우로 감베티 주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베티 주교님이 이 작품이 이 성상이 설치되면서 동양과 서양이 이제 같이 가는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국가나 민족의 성인들이 다리를 더 찾아가라도 더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겠다는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황님께서는 먼저 교황님 아련이셨거든요. 저는 교황님 뵙고서는 이 좋은 공간에 우리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 성상이 모셔지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린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복을 입고 거기 갔는데 이 옷이 좀 비슷한다. 우리 신부님 입은 옷하고 그런 이야기까지는 했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부님이 그냥 똑바로 두
두 발 모아가지고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똑바로 서 있으면 힘들어요. 한쪽에다 다 힘을 조금 줘야 되고, 한쪽에 힘을 주게 되면 골반이, 힘준 다리에 골반이 조금 올라가요. 그러면은 골반이 올라간 다리에 반대쪽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얼굴이 또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팔은 여기서 볼 때 이 팔이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똑바로 서 있으면은 좌우 대칭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봐도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왜냐하면 한 4m 50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내려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다리에 서 있으면은 배가 앞으로 나오고 가슴이 뒤로 제껴져요. 그리고 머리는 숙여져요. 그래서 나오는데 옆에서 봐도 약간 동적인 정중동이죠. 그런 근데 이 작업하는 게 이 작업이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미묘하게 각도를 주고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다 보면 얼굴이 똑바로 만드는 건 좀 쉬운데 약간 기울어지면은 눈 각도도 달라져야 되고 입 각도도 달라져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제가 다 만들고 나서 이번 축성식은 요게 우리 둘째 며느리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축성식은 4시 반에 했고, 감사 미사는 3시에 했는데,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한 50명에서 60명이 줄을 서가지고 쫙 올라와서 이렇게 옆에서 앉으셨어요. 지금 서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라자로 주교님과 염주교님, 그리고 5분의 주교님이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또 우리 신자석에는 한국에서 한 400분이 오셨는데, 정말 아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미사를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라자로 주교님이 미사를 집전을 하시는데 감격스러워가지고 말이 중간중간에 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고, 이런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축성식을 하러 나오는데, 여기서 쭉 나오는데 옆에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관람객들이 쫙 다 비켜주고 입장은 금지가 되고, 이제 한국이 여기에서 이런 감사 미사와 축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이 여기에 서 계시면서, 저는 우리 교황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분이 25에 들어가지고 빗장도 있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결단력도 있고 남을 포용하는 것도 있고, 이러한 젊은이의 패기와 이런 마음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라자로 주교님께서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한국의 성인이 아니라 이제 세계의